5초부터 어떠세요? 네, 5초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네, 발사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신다면 네. 누리호가 더 큰 힘을 받고 10, 하늘로 9,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 7, 6, 5, 4, 3, 2, 엔진 점화, 1. 이륙. 야, 누리호가 누리호가 이제 와, 정말 비행을 누리호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비행을 순조롭게 네. 시작했습니다. 저 불꽃 보이시나요? 와. 네, 엄청납니다. 이 진동 지금 느껴지시나요? 진동이 장난이 네. 아니네요. 저 소리와 진동 때문에 이 와, 건물까지도 네.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이 진동과 함께 네. 멋진 불꽃과 함께 하늘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걸 지켜보는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 어떠신가요, 사무관님? 와, 지금 발사대가 네. 1.8km 떨어졌다고 비행 들었는데 정상. 네. 정말 여기가 다 흔들리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느껴지시나요? 네, 제가 정말 네. 힘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는 작년에 이 누리 2차 시험박사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던 말이 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정말 여기가 다 떨리고 네. 배가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맞습니다. 드네요. 저도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박사님 아직 천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누리호가 지금 잘 날아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네. 일단 누리호 1단 엔진 4기가 정상적으로 잘 점화가 되어서 네. 또 비행을 최대 종합 시작하는 모습을 통과. 보니까 네. 저 너무 기쁩니다. 네. 너무 감격스러운 기분이고요. 앞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간만큼은 또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누리호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누리호의 속도 지금 얼마나 되나요? 누리호의 비행 속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네. 저희가 진동과 소음은 아직 느껴지지만 벌써 이미 저희 시야에서 사라졌을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누리호의 비행 속도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인 KTX보다 90배나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이 속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네. 네. 벌써 지금 누리호가 점처럼 사라지고 있는데 또 실제 속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위성 분리 직전 최고 속도는 초속 7.5km 그리고 시속 27,000km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에서 그 위성 분리라는 기술을 시도하고 1단 있습니다. 엔진 네. 정지 확인, 네, 이제 1단 분리 확인. 네, 지금 1단 분리가 2단 확인된 엔진 것으로 점화 확인. 네, 나와 있는데요. 2단 로켓 분리가 성공이 됐다고 지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일단 누리호가 비행운을 그려가면서 잘 날아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오른쪽 상태창을 통해서 네. 누리호의 고도와 그리고 고도별 임무 어떤 절차가 수행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누리호 1단 로켓 분리 성공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 누리호 말씀하시죠. 네, 누리호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네네. 단분리를 비행 하는 이유가 정상, 뭔지 고도 제일 100km 궁금해요. 통과. 누리호는 단분리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단분리를 통해서 비행 무게 방금 네, 100km 지금 고도 통과했습니다. 100km 통과했습니다. 네,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단분리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리호는 이 단분리를 통해서 비행 무게를 줄일 수 있는데요. 연소가 종료된 엔진과 또 동체를 분리하여 해상에 버림으로써 비행 무게를 줄여 나머지 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분리 절차 적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각 고도에 적합한 형상의 엔진을 적용해서 저희가 개발한 엔진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리호가 날아갈 때 이렇게 네. 수직으로 바로 발사하는 줄 알았는데 네네.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누리호라는 발사체는 인공위성을 저희가 원하는 원궤도 또는 타원궤도로 쏘아 올려야 하잖아요. 네. 그 궤도를 그리고 그 궤도에서의 원하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포물선 형태로 발사를 하고 그 후에 위성 분리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누리호가 1단 분리까지 성공했는데 네네. 바로 또 2단 분리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누리호는 2단 분리 전 아주 중요한 절차가 하나 남아 페어링 있습니다. 분리 네. 확인. 방금 제가 오. 말씀드리려고 하던 그 네. 부분인데요. 바로 페어링 분리입니다. 이 페어링은 누리호의 맨 상단 꼭대기에 위치하여 네. 탑재된 비행 정상, 고도 인공위성을 200km 통과.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네. 네. 탑재된 인공위성을 이 공기에 의한 마찰열 또는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저 지금 맨 위에 있는 삼각형 모양이 바로 맞습니다. 페어링이라는 거죠? 지금 또 자료 화면으로 보이는 맨 꼭대기에 있는 콘 모양의 형상이 바로 네. 페어링입니다. 이 아주 페어링 분리도 중요한 절차인데요. 네.
지난 나로 2단 1차 발사 엔진 정지 당시에 확인. 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누리호가 2단 분리에 성공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2단 엔진 정지에 성공을 2단 했고 분리 확인. 네. 2단 분리에 성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2단 분리 성공, 2단 분리까지 성공했다고 네. 하니까 너무 이 기쁜 마음을 제가 주체할 네.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이 단분리 기술이라는 건 네. 어떻게 보면 비행 저희가 정상, 네, 고도 비행 정상, 300km 통과. 300km 통과. 비행 정상이라는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단분리 기술에 대해서 잠깐 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분리 기술이라는 건 결국은 저희가 지상에서 단분리가 이루어지는 고공 환경을 또 완벽하게 모사해서 저희가 모든 시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난 1차 시험 발사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지난 1차 시험 발사에 이어 이번 2차 시험 발사에서도 단분리 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었고 네. 이를 볼 때 저희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검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누리호가 네. 1단, 페어링, 그리고 2단까지 분리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분리된 누리호의 일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리된 1단, 2단, 그리고 페어링은 결국은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또 해상으로 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추락하는 경로상에 비행 정상, 고도 400km 통과. 400km 통과. 고도 400km 통과했습니다. 300km 나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추락하는 이 부품의 경로상에 만약 항공기나 선박이 위치하게 된다면 또 충돌에 의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한번 말씀드렸던 저희가 발사 승인을 국제기구에 받으면서 각 부품이 추락하는 예상 위치를 통보하게 되고 또 이 통제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추락에 의한 충돌 사고 발생을 미연에 막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약 10분 뒤에 성능 검증 위성 분리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누리호는 2차 시험 발사에 성공하게 되는 건데요.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나요? 네. 누리호가 저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성공을 위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1차 발사에서 누리호의 발목을 잡았던 3단 비행까지 네, 네.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네,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박사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누리호의 비행 소식을 계속 전해 듣고 있는데 네. 이 비행 소식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듣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 상태표를 통해서 네. 누리호의 비행 위치와 그리고 각종 절차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누리호의 비행 상태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추적 레이더를 이용해서 이 누리호의 비행 비행 정상, 고도 500km 통과. 500km. 네, 고도 통과. 500km 통과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위치를 이제 추적 레이더를 이용해서 저희가 네.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예정된 위치를 잘 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방송으로 들려왔던 그런 누리호의 고도 위치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텔레메트리 안테나를 이용해서 또 원격으로 수신된 여러 비행 시험 데이터를 분석하여 누리호의 비행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또 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 나로우즈 센터와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남태평양에 위치한 팔라우에까지 추적소를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팔라우에까지 연구원분이 지금 나가 계신 건가요? 네, 저희 연구원께서 실제로 파견을 나가서 지금 2차 시험 발사에 사용된 누리호를 열심히 추적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누리호가 아주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는데 네, 지금 또 발사 장면을 다시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저 누리호가 날아오를 때 그 불꽃, 네. 그 진동, 소음,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멋지지 저렇게 않습니까?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네. 엔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엔진 개발을 하신 분이 또 바로 박사님이라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엔진 개발부 엔진팀 소속이고 네.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엔진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 결과로 저희는 세계에서 7번째로 중대형급 액체 로켓 엔진을 지금 정말 독자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엔진 개발이 우주 발사체 개발의 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무관님, 저희가 네. 이 누리호 2차 시험 발사를 방금 비행 지켜보면서 정상, 네. 고도 600km 와, 통과. 지금 100km 남았습니다. 네, 얼마 남지 고도 않았습니다. 600km 통과했던 소식 전해 들어왔습니다. 네, 정말 100km 남은 힘껏 네. 날아올랐으면 합니다. 누리호의 남은 발사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드리면, 네. 어떤 거였죠? 우주 발사체 개발의 꽃이 엔진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사무관님께서도 누리호 1단 엔진의 불꽃을 보셨잖아요. 네. 이 불꽃이라는 그 시각적인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우주 발사체 개발의 꽃이라고도 많이들 불러주시는데요. 네. 하지만 이 우주 발사체라는 건 또 엔진뿐만 아니라 공체, 배관, 밸브, 탱크 등 수많은 구성품을 포함하는 무려 37만 개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품 중 단 하나라도 오작동을 하게 되면
전체 발사 임무에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부품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리호가 37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 올리면 발사체를 가볍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아, 네,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네. 누리호가 결국 발사체의 무게를 줄이게 비행 되면 정상, 고도 650km 통과. 네, 지금 고도 650km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 들어왔습니다. 50km 남았습니다. 네.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누리호 화이팅!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비행 무게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면 누리호가 발사체의 무게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탑재 무게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게 감량은 또 발사체 개발 전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부여되는 그런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극한의 환경에서 저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오르는 누리호의 무게를 줄이는 일 네. 쉽지 않겠죠.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떤 연구원분께서는 네. 이 본인이 담당하고 계신 그 구성품의 무게를 줄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본인 살이 더 빠지겠다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이어트 참 어려워하시는데 네, 그만큼 누리호 발사체를 가볍게 하는 게 어려운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누리호도 다이어트를 힘들어하지만 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발사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그러면 누리호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추진제 탱크를 들 수 있겠네요. 이 누리호가 목표 고도 700km까지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중량 200톤 중에서 무려 90%인 180톤을 연료와 산화제로 구성된 추진제로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추진제를 보관하는 탱크의 두께 얼마일 것 같으신가요? 180톤을 보관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산화제 추진제 탱크의 두께는 겨우 2에서 3mm밖에 되지 않습니다. 2에서 3mm면 어느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동전 두께 정도, 정말 이 180톤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탱크의 두께가 네, 동전 두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믿어지시나요? 네.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또 이 정말 얇고 가벼운 추진제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담당하신 연구 개발진분들께서는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도 이 누리호 엔진 개발의 정말 개발진이지만 네. 또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네. 네. 이 때문에 또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누리호 개발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이 추진제 탱크 개발을 꼽고 있습니다. 네, 누리호 우주 발사체 개발을 위해 액체 연료부터 엔진 그리고 연료 탱크까지 모두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네네. 박사님,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죠? 이 우주 발사체라는 건 또 자력 발사 능력을 갖춘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9개 국가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서도 누리호와 같이 1톤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단 6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호 2차 시험 발사에 성공하게 된다면 네. 정말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단숨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세계 7대 우주 강국. 네. 부디 누리호가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멋진 단어 아닌가요? 네. 박사님, 근데 저희가 사실 누리호의 성공을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는 있지만 네. 누리호의 성공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우주 발사체 기술이라는 건 어떻게 3단 보면 엔진 정지 확인. 네. 3단 엔진 정지 확인이라는 네. 지금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정말 16시 다행입니다. 13분 목표 궤도 투입 확인. 네. 목표 투입까지. 700km에 투입됐다는 소식이 네, 들려왔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지금 또, 모두가 네. 한 마음으로 박수를 네. 치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계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에서도 네. 이 통제동에 위치한 많은 분들의 함성이 정말 네.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너무 감격스럽고 또 기쁜 그런 순간입니다. 네, 누리호가 드디어 네. 고도 700km를 통과했는데 네네. 이제 초속 7.5km/s만 통과하면 성공인 건가요? 네, 저희는 그 속도에서 이제 성능 검증 위성 분리를 시도하게 되고 그리고 성능 검증 위성 분리 시도한 70초 이후에 네. 또 위성모사 재분리까지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누리호가 부디 지금 절반의 성공을 넘어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해 주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 우주 발사체 개발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다가 또 좋은 소식이 들려서 네. 끊었는데요. 그럼 이어서 네, 말씀드리자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발사 자체를 시도하는 나라가 얼마 없죠. 네. 그만큼 어렵고 정말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누리호와 같이 처음 개발된 발사체의 첫 발사 성공률은 채 30%도 되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맞습니다. 그 일례로 세계적으로 정말 높은 수준의 우주 발사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했던 나로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발사에 실패하고 저희가 3차 발사에 성공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우주 강국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와 협력한 나로호까지 네. 3차 발사에 성공한 건데 네네.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는 성능 지금- 검증 위성 분리 확인. 네, 네. 지금 성능 검증 위성 분리가 확인되었다는 소식 전해 네, 들어왔습니다. 정말 일단 성능 검증 위성 분리까지 네, 목이 메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성능 검증 위성 분리까지 성공했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잠시 울컥했는데 네. 일단 네. 누리호가 최종 발사 목표인 오늘 성능 검증 위성 분리까지 성공했다고 하니 네. 제가 잠시 울컥했는데 네. 너무 기쁘고 또 아무래도 간절한, 개발에 직접 네, 참여하셨다 네, 보니까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누리호는 지난 1차 시험 발사 당시에 네. 또 위성 모사체 분리에 성공하긴 했지만 결국 최종 궤도 목표에 안착시키는 데에는 실패를 한 사례가 있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네. 결국 곧 있을 이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또 최종 또 발사 성공 여부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그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되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 실린 이제 위성 모사체가 이제 분리를 위해서 누리호 3단이 이제 궤도를 자세를 제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제 곧 있으면 이 위성 모사체의 분리 여부도 저희가 방송을 위성 통해서 모사체 분리 아, 확인. 네, 지금 맞습니다.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누리호 2차 시험 발사에서는 또 200kg의 성능 네. 검증 위성 그리고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싣고 비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이 자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성능 검증 위성을 분리한 이후에 일정 시간을 두고 바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네. 또 시간을 지나면서 이 3단 발사체를 120도 정도 튼 상태에서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게 되거든요. 네. 또 이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성능 검증 위성은 결국 궤도를 투입한 이후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탑재된 또 4기의 큐브 위성을 합출하면서 그 성능 검증 위성의 큐브셋 위성도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같은 궤도에 만약에 분리를 하게 되면 이 성능 검증 위성과 큐브 위성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3단 위성의 자세를 제어를 해서 120도 돌림으로써 조금이라도 궤도를 다르게 해서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지금 누리호가 3단 분리까지 성공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축하를 해주고 계시는 상황인데 제가 또 너무 이 감격스러운 나머지 좀 울컥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박사님 지금 누리호가 2차 발사 성공에 가까워졌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럼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성공까지는 저희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기다려야겠지만 네. 일단 곧 있을 브리핑까지 성공 소식은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이 누리호라는 발사체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일단 무엇보다도 국가 우주개발 계획의 독자 수립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독자 수립. 네, 맞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우주 발사를 맞습니다. 계획할 수 있다는 네. 뜻일까요? 저희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인공위성을 만들어 왔지만 네. 우리 발사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 발사체에 실어 쏘아 올려 보내왔거든요. 하지만 이 누리호 개발을 통해서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또 우리 발사체로 하늘로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우주 독립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